네, 오늘 뭐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죠. 어제 미국 증시도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요. 다우존 지수가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라고 하는 매크로는 사실 지금 FRB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물가가 기준 라인보다 많이 하락하게 되는 거를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 없이 추세적으로 이제 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어쨌든 뭐 거시경제적으로 이 각종 뭐 지표들 발표되지만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뭐 이벤트일 뿐이다. 그냥 어쨌든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통 이벤트 앞서면은 매매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랑 함께. 하지만 어쨌든 이 타이밍에 기관들의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대략 2450선 상단에 올라오면 기관들이 잘 안 사왔었는데요. 이번엔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것을 이제 수긍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진행이 되면서 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의 하드웨어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하지만 하드웨어 쪽은 뭐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기반과 세계 경쟁력을 고려할 때 AI와 관련된 트렌드 가장 큰 수혜 섹터는 역시 반도체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관련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보유 종목들 좀 챙겨 보도록 할게요. 네, 보유 종목 보시면 오늘 XM이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1차 목표가를 시가에 달성하면서 20% 수익을 내면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차트 잠깐 보면은 시초가의 갭으로 떠가지고 여기 놀다가 바로 그냥 밀려서 여기까지 눌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이게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정고점이 돌파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퍼플선 넘어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주봉상의 우주 돌파인데요. 나왔기 때문에 타겟은 여기 있는 7,00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중기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고점까지 오늘 아침에 20% 수익을 목표 수익 1차를 달성했지만 2차 목표를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대략 한 8,000원 정도 드렸는데요. 한 7,000원 이상, 7,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XM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고 탄탄한 종목인데, 그동안에 이제 소위 챗GPT라고 하는 쪽에 약간 부실주 쪽의 기술주들이 많이 가면서 오름세가 조금 둔했지만은 결국 갈 놈은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기본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하고 잠깐 이제 뭐 말씀을 드리려면 제 포트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게임주 T3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가 돌파하면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게임주 중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은 종목이면은 시간 지나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08년도에 저점을 치고 조정 없이 계속 가던 그런 증시가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조정을 이번에 맞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제대로 된 조정을 이제 맞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2008년 이후에 대략 5년 만에 오는 급락 최대 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2020년에 저점이 나왔지만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 전환에 의한 12년 파동을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주글라 파동은 이제 재고 사이클에 따른 그런 파동이에요. 그래서 3년 장기 상승을 하고 나면 그 중에 금리 너무 이제 물가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긴축이 진행되고요. 그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이 지난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년 저점이 사실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종목들이 포트에 있다면 이제는 존버로 가라. 그리고 이번 파동이 기대되는 것은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국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년 안에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어차피 뭐 2년 후, 3년 후에 주가 신고가를 간다면 지금 자리에 15년 만에 나온 대저점에서 좋은 종목이라는 담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유 종목 말고 편입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49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명은 바로 메커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사실 뭐 이 종목 그 제가 편입을 하게 된 것은 이 종목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고 상승 추세를 지속 이어가다가 작년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서 긴축과 함께 빠졌지만은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점점 이 반도체와 관련된 연관된 호재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핵심적인 부품은 결국 반도체거든요. 또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컨텐츠도 있지만 결국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의 강자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의 최강자이고요. 우리는 반도체의 강자인 그런 나라이거든요.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계속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바로 이 반도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그런 그 성장 엔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잡아놓는다면 앞으로 뭐 3년 정도 내지는 5년 정도 동안은 계속 이런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수익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핵심 영역을 갖고 있는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진정한 대박이 가능하고 장기 롱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커스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자일링스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미국의 거대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 회사의 제품들을 또 팔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을 계속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작년에 이 종목이 빠지긴 했지만은 매출액은 1,90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35%에서 37%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대략 한 20%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 올해도 역시 꾸준한 이런 상승을 보여요.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 종목이 상당히 견고하고 또 PER 5배에 불과한 데다가 ROE는 무려 24니까요. 이 종목 제가 보기에는 신규 산업이나 소위 비메모리나 이런 또는 이 비메모리나 또는 인공지능과 연관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뉴스 나오면 바로 이 고가를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인 만큼 인공지능 추세를 따라서 저는 신고가 근방이 큰 그림에서 한 14,000원 정도까지 무난할 종목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PER 수준을 볼 때는 상당한 그 탄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종목과 관련돼 있는 또 이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메커스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메커스인데요. 사업 내용을 뭐 쭉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일링스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소위 관련한 그런 판매를 하는 거라서 엔드 유지 뭐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그런 쪽과 관련돼서 이 사용자가 이제 현장에서 이 반도체를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들을 이제 생산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가 온다면 이 자일링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 그리고 또 뭐 요즘 엔비디아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자일링스라는 컴퓨팅 기술도 상당히 중요해요. 로봇 사회로 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정부가 이제 조세 소위를 열어서 K-칩스법이라고 해서 이게 뭐 감자 칩도 아니고 칩스라고 하는 건데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 어떤 칩스법 위반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정책 수혜주도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빅 트렌드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받아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가서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밤에 CPI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 CPI 발표가, 미국의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CPI 발표에 따라가지고 뭐 성장주나 아니면 기술주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네, 네. 그 이후에 좀 대응 전략이 좀 단기적으로 네. 좀 경우의 수를 좀 몇 가지 열어두고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만약에 이제 예상치보다 네. 높게 나왔다거나 네. 아니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네.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투자를 했을 때 네, 네, 네.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거 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벤트가 나올 때 그 이벤트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예상치 범위에서 아주 많이 벗어날 때이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작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FRB의 파월 의장이 엄청 그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소심한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FOMC를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썼어요. 그 얘기는 물가가 이제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공식적으로 표현한 거라서 데이터에 근거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거 데이터 셋이라 그러잖아요. 물가지표 데이터 셋을 보면은 소폭 이제 뭐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하방의 트렌드 자체는 계속된다. 그리고 증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어제 미리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거기에 반응해서 지난주에 조정을 끝내고 어제부터 개별 종목 미리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간다. 그렇게 네거티브를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치는 12,000원, 2차 목표치는 16,000원, 손절은 8,5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